네, 2부 순서입니다. 옥선이의 영화 이야기, 영화 칼럼니스트 옥선이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지 못하신 것 같아요, 정말. 감기가 심하게 걸리셨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목소리가 별로 좋지도 않았는데 감기까지 걸려서 죄송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녹음한 거 다 털렸거든요. 아, 그래요? 어떻게? 왜냐면 네. 우리가 녹음이니까 이제 그 사이에 댓글을 소개 못 드렸잖아요. 네. 그랬더니 댓글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 그래서 제가 자수했어요. 네. 그래요. 강릉에 강의할 일이 있으셔서 갔다 오셨기 때문에, 지난주에 녹음 방송 나갔습니다. 네,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아, 네. 올해 강릉이 어떻던가요? 아, 참 좋았어요. 한 5번째 여행인데요. 네. 더군다나 이번에는 저희 집에 묵었던 이탈리아 아줌마랑 그분의 4살 된 아들이랑 같이 갔어요. 저희가 차가 없어서 네. 1시간에 한 번씩 다니는 시외버스를 이용했지만 네. 또 차 태워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리고 정말 임해 자연휴양림이라든가 네. 하일라 리조트라든가 산과 바다가 네. 같이 있잖아요. 네. 강릉이. 네. 그리고 옛날 오래된 그런 건물들이라든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요. 3일 동안 3박 4일? 네. 3박 4일인데 하루는 휴양림에서 묵으셨어요? 계속 휴양림에 묵었어요. 임해 자연휴양림이라고요. 네. 저는 여행 갈 때 자연휴양림이나 아니면 등대 같은 데 묵거든요. 등대에도 숙소가 있어요? 네. 등대도요. 해양수산부 네네. 거기 들어가면 등대 같은 데가 그래요. 이렇게 특별히 저거가 없을 때 그것도 네. 무료로. 그래요? 네, 그래서 전 등대에 묵는 거 아주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그것도 정말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휴양림은 정말 주말 휴일에는 그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 전에 저도 어려워요. 예약해놨어요. 한 달 전에 딱 초하루 시작되자마자 네. 아침 9시인가? 근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동안 모든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다 좀 우울하셨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근데 계절의 여왕 5월이니까 오늘은 좀 밝은 로맨스 영화 2편을 골라봤습니다. 오늘 재밌는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뭐요? 노년동 신사님인데요. 네. 걱정 마세요. 오늘 박근혜 목소리 듣고 나니 다른 목소리는 다 아름답다. 어머, 어떡해. 이거 참 정말 아주 위트 최고세요. 재치 있는 그런.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네, 그리고 2편 다 다이안 레인이 주연인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탈리아에서 다시 찾은 행복을 그린 투스카니의 태양이에요. 네. 언더 더 투스칸 선입니다. 네. 이 작품은 이제 이탈리아로 여행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네. 영화이기도 해서 네. 이 계절에 좀 어울린다고 할까? 좀 마음의 위안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TV에서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면서 봤네요. 네. 잠깐씩. 네. 감독은 오드리 웰스고요. 오드리 헵번하고 오선 웰스의 글쎄요. 이름을 합친 것 같죠? 오선 웰스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인가요? 네, 아무 관계가 없는데 아마 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네. 여성 감독이고요. 다이안 레인하고 산드라 오라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계인 캐나다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죠. 산드라 오가 조연으로 잠깐 출연합니다. 네. 2003년도 작품입니다. 네. 2003년도요? 네. 시나리오 제작 연출을 맡은 오드리 웰즈의 전력을 보면 네. 투스카니의 태양의 분위기를 좀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개와 고양이에 관한 진실의 시나리오와 제작으로 영화계에 이름을 올렸고요. 네. 그다음에 조지 오브 정글, 디즈니의 더 키드, 그리고 일본판 왜 되게 유행했었던 네. 댄스 영화 네. 셜리 댄스를 미국판으로 또 다시 만든 그 네, 영화에 네. 각본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다들 가슴이 따뜻해지는 멜로물과 코미디물들이죠. 감독 데뷔작은 멜로 영화 귀네베레였고요. 투스카니의 태양은 2번째 연출작이 됩니다. 네. 오드리 헵번과 오선 웰즈를 합성한 듯한 이름의 오드리 웰즈는 프란시스 마예스가 쓴 베스트셀러 언더 더 투스칸 선의 돔 인 이탈리. 그러니까 투스칸 태양 아래서 이탈리아의 집 이렇게 이 소설을 아주 영리하게 영화로 옮겼어요. 예. 프란시스 마예스는 친구의 선물 덕분에 남편과 함께 열흘 동안 투스카나 지방을 여행한 적이 있다고 해요. 네. 그때 이탈리안들로부터 아주 아름다움, 따뜻함, 느근함,
느긋함, 유머, 열정 같은 걸 느꼈고 그 때문에 투스카니에 집을 사는 그런 인생의 모험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정말 집 한 채 마련하고 싶다. 집 한 채 있으면 좋겠다. 전 시골이라도 네, 그런 꿈은 아마 누구에게나 다 있을 네. 거예요. 영화 참 아름다웠어요. 네. 근데 영화의 여주인공 처지는 원작하고는 조금 달라요. 네. 작가 겸 문학평론가인 프란시스 마에스, 이 역할을 다이안 레인이 맡는 거죠. 네. 제자의 출판 파티에서 자신이 혹평했던 작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작가가 하는 말, 중년 남자가 어릴 적 성적 환상을 실현하는데 평생을 쏟는다는 설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하셨죠. 네. 아이러니하더군요. 그 이유는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피고 있는데 당신은 모르고 있었다. 이런 거 언지를 준 거죠. 네. 바로 다음 장면은 너무 울어서 눈주위가 푹 꺼지고 코가 빨개진 프란시스가 자신의 변호사와 이혼 문제를 상의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평생 사랑하겠다고 맹세했던 남편으로부터 단 한순간도 사랑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프란시스가. 그 남편도 이상하네. 결혼할 때는 사랑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도 이렇게 말하면 너무하죠. 그죠? 네. 거기다가 남편은 새 여자가 임신까지 했다. 학군이 좋은 집을 위자료로 요구합니다. 아이고. 캘리포니아의 법은 이혼 사유를 묻지 않고 네. 직업 없는 남편을 봉양했던 프란시스가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고 해요. 어디 이런 법이 어딨나 싶어요. 네. 어머니의 도움으로 집을 아름답게 단장했던 프란시스는 자신의 책만 가지고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되죠. 네. 그 집주인 관리인은 이혼한 변호사 의사가 옆방과 위층에 살고 있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면서 당신은 작가니까 유서 쓸 때 도움을 줄 수 있겠군요. 이렇게 비웃어요. 위트가 반짝거리네. 네. 그 옆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벽을 막 두드리니까 옆방 변호사가 울음을 멈추고는 미안해요, 건너오실래요? 합니다. 이혼이 흔한 미국의 상황을 아주 재치 있게 표현한 도입부 장면들이에요. 네. 35살의 당신이라면 이 기막힌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되겠죠. 프란시스는 친구 패티, 이 역할이 이제 산드라우가 맡은 겁니다. 이 여자 참 영화에 자주 나오는데 네. 한국계인지 몰랐어요. 전 중국계인 줄 알았어요. 조금 그렇게 예쁜 얼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유머 감각이 풍부해서 아시아계로는 굉장히 성공한 배우로 알고 있습니다. 친구 패티가 사준 1등석 비행기표를 들고 이탈리아의 토스카나로 떠나게 됩니다. 네. 근데 버스가 전부 다 게이 커플들의 단체 그 버스였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유일한 스트레이트였어요. 네. 그럼 다음 이야기는 좀 뻔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남긴 상처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꼭꼭 닫은 아름다운 미국 여자는 언제나 자신에게 상처를 준 남자보다 훨씬 잘생기고 능력도 넘치는 남성의 구애를 받기 마련입니다. 이게 할리우드 멜로물의 공식이죠. 네. 더구나 이탈리아 남자는 여자를 혼자 버려두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네. 거기다 빛나는 태양과 푸른 바다, 고풍한 유적지, 맛난 음식의 나라로 여행을 갔으니까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네. 옛날 영화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융통성 없는 노처녀가 이탈리아에서 아름다운 로맨스를 만든다는 캐서린 헵번과 로사나 브라치 주연의 썸머타임이 있었고요. 네. 결혼한 여인도 플랫폼에서 연하의 미남으로부터 열정적인 키스의 이별 인사를 받을 수 있는 곳도 이탈리아입니다. 이 영화는 제니퍼 존스와 몽고메리 클리프트가 주연했던 종착역이죠. 그죠. 이탈리아에 가면 뭐든지 다 사랑도 이루어지고 새 출발할 수 있을 거라는 근데 그런 이탈리아 환상. 남자한테는 진짜 그렇더라고요. 네. 경험을 해보셨나요? 아니요. 제가 패키지로 여행을 갔는데 네. 일단 저희 일행 중에 한 여자가 이탈리아 남자의 전화번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랬더니 그렇게 됐대요. 네. 그래서 이탈리아 남자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싶었습니다. 네. 투스카니의 태양도 이런 공식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서도 이를 살짝 비껴가는 자기 성찰로 신뢰를 안겨줍니다. 네. 투스카니의 태양을 아름답고 훈훈하고 상큼한 영화로 기억하게 만드는 요소로 네. 다소의 상투성을 비껴간 이야기 전개와 건강한 결말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프란시스에게 이성으로서 다가온 이탈리아의 남성은 2명이 있어요. 네. 1명도 아니고 2명이나 됩니다. 네. 그래야지 영화 시간 채울까요? 프란시스에게 멋진 고택 브레마솔레. 이 뜻은 태양을 그리워하다란 뜻이라고 해요. 네. 이 고택을 살 수 있게 해준 부동산 중개인 마티니는 좋은 친구로 남기를 원합니다. 이탈리아에서의 로맨스를 그린 영화에서는 만나보기 힘든 믿음직하고 성실하고 현실적인 남성 캐릭터예요. 네. 마티니는
기차가 들어올 미래를 기대하면서 기차 선로부터 깔았다는 알프스의 오지 쉐머링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지요. 부인 우울해하지 마세요. 자꾸 저를 유혹하시면 제 감정을 이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한 번도 제 아내를 배신한 적이 없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네. 정말 이 영화가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의식의 어떤 자극이 네. 된다든가 이게 아니라 왜 요즘 유행어가 그런 게 생겼다면요. 걱정 멜로 왜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하면서 보는 드라마 왜 미래 같은 거. 네. 근데 이 영화는 훨씬 편안하죠. 아이, 같은 좋죠. 거. 그냥 네. 별 생각 없이 잠깐 네. 동안 판타지에 빠지는 네. 그런 그래요. 영화예요. 자, 그러면 브라마 솔레라는 집의 분위기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그 두 네. 번째 남성을 만나봐야 네. 되겠습니다. 유쾌한 가구 수리상 3명이 이제 네. 프란시스를 보고 막 이제 이렇게 특유의 이탈리아 남자들처럼 접근을 하는데 네. 그걸 피하려고 네. 프란시스가 의도적으로 거리에서 만난 남자 마르첼로에게 키스를 합니다. 네. 그 남자가 이제 두 번째 남자가 되는데요. 마르첼로는 처음 만난 바로 그날 프란시스를 포시타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가족들과 식사 자리에 참석시킵니다. 이렇게 급해. 그리고 바닷가에서 눈이 정말 아름다워요. 당신의 눈 속에서 헤엄치고 싶어요. 라고 속삭입니다. 멘트도 난리네요. 네, 그래서 프란시스가 답하기를 미국 여성이 생각하는 이탈리아 남성의 전형적인 대사네요. 그렇게 웃습니다. 네. 자존심 상한 마르첼로는 프란시스 그렇게 이제 자존심 상해하니까 프란시스가 그의 진심을 파악하고는 사과를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나를 바꿔달라, 같이 자자 이렇게 또 프란시스가 제안을 합니다. 네. 마르첼로의 응답은 프란시스가 종전에 했던 대사에서 주객의 자리만 바꾼 것입니다. 이탈리아가 남자가 생각하는 미국 여자의 전형적인 대사네요. 이렇게 재치 있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여자 제작자들의 어떤 네. 장점이라고나 할까? 네. 그런 거죠. 여주인공과 두 이탈리아 남성 주변을 아주 사랑스럽고 생생한 조연 캐릭터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네. 브레마 솔레를 수리하는 3명의 폴란드인들이 있는데요. 폴란드에서는 아주 엄청난 지식인층이었던 게 분명하지만 네. 이탈리아에서 이제 노동을 하는 네, 그 사람들의 네. 아주 지적인 모습이라든가 네. 또 프란시스로 하여금 충동적으로 집을 사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던 이탈리아의 귀부인 캐서린 브리트. 이 역할을 린제이 덩칸이 맡았는데요. 정말 우아하고 화려하고 그래요? 강하게 보이지만 고독과 연약함을 숨기지 않는 그런 이탈리아 여성입니다. 이 캐서린이 그 이탈리아의 명감독 페데리코 펠리니가 들려주는 인생 교훈을 추억하는 대목이라든가 펠리니의 대표작인 달콤한 인생의 유명한 시인인 그 실비아의 분수 장면 같은 걸 재현하는 모습에서는 오드리 웰즈 감독이 영화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갖고 있고 고전 영화를 많이 봤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에서 만난 친구들 묘사에 비하면 프란시스의 미국인 친구인 패티, 아까 산드라고 요새는 좀 밋밋해 보여요. 글쎄 별로 네. 여기서 큰 역할을 하는 네. 것 같지 않았어요. 시나리오도 쓴 감독이 처음부터 한국계 캐나다 출신 배우인 산드라 오를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썼다는데도 불구하고 좀 너무 조금 나오고 좀 그래서 아쉽습니다. 네. 당연히 투스카니의 태양은 이탈리아에 대한 동경을 바탕에 깔고 있지요. 그거는 로마의 휴일 이래에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모든 영화의 공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제프리 심슨이 촬영한 투스카니의 풍광은 인상파 화가의 풍경이나 달력사진처럼 비현실적으로 여겨질 만큼 아름답습니다. 네. 이 영화를 보면서 투스카니 지방 여행을 꿈꾸지 않는 게 아주 불가능할 정도예요. 맞습니다. 네. 브레마 솔레란 그 집도 주인공 못지않은 주요 캐릭터여서 네. 프로덕션 디자이너들의 공력을 짐작케 하고요. 네. 프란시스가 입은 아주 심플하고 우아한 하얀 드레스. 그거 참 멋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캐서린이 입은 화려한 모자 패션까지 멋진 의상을 디자인한 사람은 이탈리아의 니콜레타 에르콜레입니다. 네. 아역스타 시절의 다이안 레이는 리틀 로망스 1979년도 작품인데요. 이 작품으로 아주 세계적인 스타가 됐죠. 네. 베니스 여행을 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천재 소년 소녀가 베니스의 탄식의 다리 아래서 키스를 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런 전설을 듣고 파리에서 베니스까지 여행한다는 아주 깜찍한 청소년 영화였습니다. 네. 근데 그런 다이안 레인이 아역스타의 징크스를 한참 오랫동안 겪었어요. 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영화에만 그냥 나오다가 중년이 되어서야 자신의 미모와 연기력을 되찾았습니다. 네. 치맛자락을 휘날리게 하는
거센 바람과 함께 다가온 외도의 욕망을 뿌리치지 못하는 상류사회 유부녀를 연기했던 Unfaithful. 이 영화 좋아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람 부는 날이면 막 나가고 싶다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 영화 Unfaithful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고요. 네. 투스카니의 태양에서 이제 성숙한 이혼녀를 연기해서 골든글로브 뮤지컬 코미디 부분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선생님 이 대목을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뜻밖의 일은 항상 네. 생긴다. 이게 프란시스의 나레이션이에요. 네, 마지막에 하는 프란시스의 나레이션입니다. 뜻밖의 일은 항상 생긴다. 그로 인해 다른 길을 가고 내가 달라진다. 사면의 벽이 왜 필요한가? 그 안에 담겨진 것이 중요하다. 이 집은 꿈꾸는 자의 안식처이다. 생각도 못한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그래서 더욱 놀랍다. 네. 투스카니의 태양처럼 여행을 소재로 한 영화들은 눈 딱 감고 떠나기만 하면 아주 멋진 만남,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유혹은 합니다. 네. 현실에 나는 사실 사나운 시간 내는 것도 쉽지 않고 네. 돈도 만만치 않게 들고 집 떠나봐야 고생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지요. 그렇지만 여행영화에서 받는 충동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못 가도 이런 영화를 보면서 대리만족하기도 하고요. 성찰과 성장을 교훈으로 전하는 여행 영화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투스카니의 태양은 중년의 이혼녀도 혼자 떠나기만 하면 세상의 다른 면을 볼 수 있고 씩씩하게 새 출발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영화입니다. 네, 병적인 거는 이제 이 영화를 시작하게 하는 그냥 모티브로서만 나오는 것이고. 네. 또한 이탈리아 여행을 소재로 한 영화의 전형에다가 네. 여성들끼리의 유대라든가 남녀 간의 우정, 베푸는 삶의 즐거움도 담고 있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네. 네, 영화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영화 칼럼니스트 옥선희 씨 나와 계시는데요. 자, 투스카니의 태양. 얘기 들으니까 언제 한번 다시 찬찬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 소원은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예전엔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네. 이렇게 본전 생각하면서 막 젊었을 때 몇 개국을 몇 박 며칠 했다 이런 거.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거 말고 아주 물가가 싸고 따뜻하고 경치 아름다운 곳에 조그만 오두막 같은 거 얻어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와보면 참 좋겠다. 네.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까운 우리나라에도 그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영화는요? 두 번째 영화는 비밀과 거짓말의 차이. 원제목은 Must Love Dogs. 개를 좋아해야만 해, 사랑해야만 해요. 그런 뜻인데 이 영화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두 번째 사랑은 더욱 진실하게가 되겠습니다. 네. 감독은 게리 데이빗 골드버그고요. 주연은 다이안 레인과 존 쿠삭이고 2005년도 작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이안 레인이 투스카니의 태양 출연 바로 다음에 출연한 작품이 비밀과 거짓말의 차이입니다. 존 쿠삭은 영화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찍죠. 네. 자, 사랑에 빠진 남녀가 사소한 오해로 티격태격하다가 뜨거운 포옹에 이르는 것이 로맨스 코미디의 정석이죠. 그러네요. 뻔한 코스임을 알면서도 로맨틱 코미디에 빠져들게 되는 건 사랑의 감정이 만인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구나 잘생긴 배우들이 촛불 조명 아래서 식사를 하고 춤추면서 두근거리는 내 마음을 대신 표현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현실을 잊게. 네. 비밀과 거짓말의 차이는 이혼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중년 남녀가 새로운 사랑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과정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예요. 네. 한 번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세계들을 사랑의 교훈이 무척 많습니다. 네. 영어가 모자란 게 정말 한이 될 정도로 촌철살인의 대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자, 줄거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유치원 교사 세라. 다이안 레인입니다. 아니, 다이안 레인 같은 정도의 아름답고 괜찮은 부인을 놔두고 바람을 피운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럴 때 늘 나오는 거 있잖아요. 성격 차이. 다이안 레인이 이렇게 이혼녀로 참 많이 나왔어요. 네. 이혼을 당하고 8개월째 두문불출 중입니다. 보다 못한 가족들이 그녀의 삶을 바꿔주려고 애를 씁니다. 의기소침한 세라가 난 더 이상 시장 가치가 없어요 라고 하자 아버지 그러니까 매력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죠? 네. 시장에서 이제 아무런 팔리지 않는 중년 여성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아버지 필
아버지 빌 역할을 크리스토퍼 플러머, 사운드 오브 뮤직의 그 엄격한 아버지 역을 하셨던 그분이 할아버지 뻘이 되셔갖고 여기 출연했어요. 네. 아버지 왈, 넌 예쁘고 젊어. 내 짝에 꼭 있을 거야. 전 남편은 내겐 아주 한참 모자란 작자였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네. 형부는 불륜도 괜찮다면 유부남을 소개시켜줄 수 있어. 그러면서 냉장고에다가 선볼 남자 사진을 잔뜩 붙여놓습니다. 웃기네요. 네. 한편 15세기식 수작업으로 보트를 만드는 일을 하는 제이크, 이 역할을 존 쿠작이 맡고 있어요. 제이크는 자신을 버린 아내에게 전 재산을 내주고 영화 닥터 지바고를 보면서 뜨거운 열정과 고통, 목숨을 건 사랑, 죽음도 막지 못할 운명 이야기야 이러면서 궁상을 떨고 있습니다. 약간 코미디스럽네요, 전개가. 네네. 친구 찰리가 데이트를 권하지만 제이크는 난 쉬고 싶어 이렇게 답할 뿐입니다. 네. 세라의 언니 캐롤과 제이크의 친구 찰리는 블라인드 데이트 사이트인 퍼펙트매치닷컴에 동생과 친구의 신상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 당사자들의 사진을 올려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이트가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문제는 이들이 동생과 친구 프로필을 좀 과장했다는 거예요. 네. 언니 캐롤은 세라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에다가 아주 잘 빠진 여자 몸을 합성한 후에 걔를 좋아해야 함, 원제목이죠. 마스트 러브 독스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네. 이 때문에 세라와 제이크는 동생과 친구의 걔를 빌려서 데이트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과장 광고를 했으니까. 네. 그리고 사이트에 소개된 것과 다른 상대를 보고는 근육질이라고 써있는 건 절벽이란 뜻이고 몸매가 빵빵하다는 건 체중 초과란 뜻이죠. 그렇게 서로 빈정대다가 헤어집니다. 네. 그런데 이들은 이상하게도 할로윈 데이 파티에서 다시 만나게 되고요. 냉소와 가식을 거두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서로에게 흠뻑 빠져서 한밤중에 콘돔을 사러 온 동네를 뒤지고 다니는 소동도 치르게 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랑이 그러하듯이 장애 없는 사랑의 꼬린이 어디 있어요? 세라에게 이혼한 학부형 밥 더머트 몰로니가 은근히 접근하는 바람에 오연과 오해가 거듭되면서 세라와 제이크는 아슬아슬한 헤어짐을 반복하게 됩니다. 비밀과 거짓말의 차이는 아주 코믹하고 감동적인 텔레비전 영화의 제작과 대본으로 에미상을 2번이나 받았던 게리 데이비드 골드버그 감독의 두 번째 장편 영화예요. 첫 번째 작품도 정말 좋았는데요. 그래요? 아버지로 이어지는 부자 3대의 가정을 그리는 아주 훈훈한 가족 코미디 황혼. 우리나라의 제목은 황혼인데 원제목은 DAD, 데드입니다. 아버지라는 뜻이죠. 1989년 작품이었고요. 골드버그 감독의 두 번째 작품인 이 비밀과 거짓말의 차이는 클레어 쿡이라는 여성이 쓴 베스트셀러 소설 마스트 러브 독스를 직접 시나리오를 옮기고 연출을 한 것입니다. 비밀과 거짓말의 차이는 여성 작가 손에서 탄생한 덕분에 특히 세라의 성격이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상황 묘사라든가 심리 변화에 중점을 둔 그런 세심한 표현이 돋보입니다. 남녀의 사랑 이야기니까 제이크에 대한 묘사도 충실하긴 하지만 세라가 이제 이혼 후에 상심 그리고 자기 모멸감을 느끼다가 연이은 블라인드 데이트에 나갔다가 실망을 하는 모습 그리고 제이크를 오해하고 재발견하는 과정 그리고 학부형 밥의 등장으로 인한 혼란 그리고 제이크에게로 향한 사랑의 감정을 깨닫고 이를 확인하는 행복의 성장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화는 정말 각본이 치밀하고 유쾌하고 번득이는 대사가 필수 조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들도 그래요. 슈퍼에서 세일을 하는 가정용 이렇게 덕용이죠. 플러스 원 이런 것 대신에 그런 것 대신 아주 비싼 1인분 음식 재료만 사야 하고 싱크대에 서서 대충 식사를 하고 마는 이혼녀의 쓸쓸한 일과 묘사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찾은 사랑을 향해 달려가는 적극적인 여성으로 바뀌는 세라를 보고 있노라면 관객 마음도 환해지게 되지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원작자 클레어 쿡은 현직 교사로 두 아이 남편과 함께 매사추세츠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런 가정주부라고 해요. 어떻게 이혼녀의 심정을 이렇게 잘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게리 골드버그 감독의 각색과 연출도 비밀과 거짓말의 차이를 사랑스럽고 유머스럽게 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주인공에겐 세상이 끝장난 것처럼 심각한 일이라도 웃음의 거리덕이 그런 포장술 덕분에 관객은 시종 가볍고 즐겁게 영화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비밀과 거짓말의 차이.
우리나라에서 이거 개봉했어요? 못했어요. DVD로 바로 나가서 아마 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텐데요. 네. 이 영화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운드 오브 뮤직의 아버지로 나왔던 크리스토퍼 플러머가 굉장히 자상하고 웃음 많은 멋쟁이 할아버지로 변신한 걸 좀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연기자가 자기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네. 변한다는 거는, 거기에 적응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사랑했던 아내를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낸 후에 여러 여성을 동시에 만나고 있는 아버지에게 네. 세라가 이렇게 말하죠. 여자를 울리지 말라. 화를 냅니다. 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선생님이 제가 대신 읽어볼게요. 주세요. 네. 내겐 내 어머니뿐이다. 누구도 그 자리를 건드릴 수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단다. 나는 그냥 탭댄스 하듯 시간을 보내는 거야. 빨리 밟으면 슬픔도 잊혀지니까. 상실감도 있게 된단다. 노년 플레이보이의 궤변으로 들릴 수도 네. 있겠지만 네. 그보다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이게 설득력을 얼만큼 갖고 있는가가 네. 이제 관건인 거죠. 네. 네. 최근 미국 영화에는 인터넷 채팅하고 블라인드 데이트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네, 네. 비밀과 거짓말의 차이에선 두 주인공의 첫 만남이 퍼펙트매치닷컴을 통해 이루어진 것 외에도 아버지와 세라가 이 사이트를 보고서 블라인드 데이트에 나왔다가 네. 아버지와 딸이 이제 데이트 상대로 나온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민망해서 막 웃는 장면도 있고요. 네. 아버지의 여자친구인 돌리, 스토커드 채닝이 이 역할을 맡았는데 얼굴이 통통한 아줌마 배우인데요. 네. 스토커드 채닝 그 돌리 역할을 맡은 그분의 채팅 에피소드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네. 나이를 속이고 채팅을 했던 돌리는 무작정 찾아온 채팅 상대가 네. 15살 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네네. 자신을 과대포장하고 채팅에 응했던 것을 반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이야기인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영화의 장점으로는 LA와 LA 말리부 레이크에서 촬영한 아름다운 배경이라든가 네. 모리스 자르의 라라의 테마에서 나오는 그런 음악이라든가 좋은 곡들이 많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주인공 중에 하나가 6개월 된 뉴펀들랜드 중에 커다란 개를 데리고 데이트를 하니까요. 이게 네. 제목이 Must Love Dogs니까. 네. 그 머스트 러브 덕스는 사실 블라인드 데이트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흔히 내세우는 데이트 조건이라고 해요. 네. 개를 가족처럼 대하는 미국인에게는 개성이나 인성이 아닌 보편 취향 내지 무색무취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또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따스한 감성의 소유자라고 생각들 하니까 아마 이런 조건을 내세우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개를 싫어하는 사람 중에도 감성이 따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미국인이 가장 흔하게 내세우는 데이트 조건인 Must Love Dogs는 네. 블라인드 데이트의 맹점을 말해주는 것이자 네.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편견과 오해가 있을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굉장히 함축적인데 비해서 우리말 제목 비밀과 거짓말의 차이는 조금 엉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얘기들은 왜 밝고 유쾌하고 이런 것과는 좀 달리 좀 음산하게 들려요. 네. 좀 무슨 음모 영화나 스릴러 네, 영화처럼 네. 들리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한참 인생 공부를 해야 될 티네이저들이 영원한 사랑, 죽음으로까지 순환시키는 그런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네. 질질 짜는 영화가 아니라 사랑에 실패한 이혼남과 이혼녀의 아주 솔직하고 진실한 사랑 찾기 영화라는 점에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영화가 네. 비밀과 거짓말의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영화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자막으로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은 번역하시는 분들의 고충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좀 아니다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짧은 글자 안에 집어넣는 거. 왜 다른 건 다 개발이 되는데 그거는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자막으로 영화 보는 거는 특히 이런 영화처럼 이렇게 대사가 그렇죠. 막 네. 촌철살인인 경우에는 정말 아쉬워요. 막 배우들은 막 웃고 있는데 네. 우리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못 네. 웃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 기억이 What Women Want라든가 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네네. 이런 영화를 보면은 정말 참 대사가 아까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영화, 어떨 때는 무거운 영화도 참 좋다 하는 느낌이 있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상큼한 채소 무침 같은 영화도 좋습니다. 네, 오늘 두 편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옥선희 씨였습니다. 여기는